이전 수업 출제 유형. 자,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사기치는 여자가 뭐였죠? 사기양이 정답이 되죠. 정답은? 사기양이 정답은 1번. 사업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소득이고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소득이 부당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당행위를 우리말로 하면 가라를 할 수 있는 게 사기양. 봉사료 5%. 자, 다음. 자, 기장세액공제는 몇 %죠? 그러면 산출세액이 300만 원이라고 하네요. 기장세액공제는 60만 원이 정답이 되죠.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소득. 이거는 2번하고 3번의 특징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은 세금을 안 매긴다는 뜻이 아니라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된다. 얘는 이제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무조건 종합과세.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세금을 완납시키는 거.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건 이제 분리과세를 제외한 기타 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까지는 선택적 분리과세.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를 조건부 종합과세라고 하고 얘는 무조건 종합과세라고 하고 안 했으니까 신고를.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 이런 용어를 쓰는데 우리 책에는 안 나오죠. 맞죠? 과세 최저한이 얼마죠? 5만 원. 5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 소득 금액 중 원천 징수되지 않는 건 정답은 뇌물, 알선, 배임, 수재 또 하나 더 위약금이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소득세법상 원천 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것은 원천 징수라는 것은 세금을 떼는 건데 사업소득자들끼리는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 게 일단 원칙이에요. 사업소득자가 누가 있죠? 부동산 임대용역이죠. 이거는 원천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 소득세 이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남은 수업은 이제 우리 부가세 실기랑 전산 세무 2급 기출이랑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가 세무 1급 수준에 맞춰서 대부분 남은 시간 자체가 실기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 출제 유형은 확정신고 의무 대상과 면제 대상자. 확정신고 의무를 이제 확정신고 하는 사람과 안 해도 되는 사람 구분하는 문제 나오고, 확정신고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죠? 우리 소득세 신고 기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그 기간에 해야 각종 감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산출세액이 20%인 기장세액공제 뭐 이런 것들 해주는 거예요. 5월달에 신고하셔야 된다. 분납은 미리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1,000만 원이 넘으면 분납이 됩니다. 그 기준에 관련된 거. 중간 예납 소액 부징수는 답이 두 개죠. 하나는 1,000원, 하나는 30만 원이 정답이 되죠. 요거는 1,000원과 30만 원. 사업장 현황 신고 기간은 2월 10일까지입니다. 저는 이번 달이 2월 17일이죠. 저는 신고를 다 했습니다. 누가 하냐고요? 제가 합니다. 제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죠? 면세사업자. 이거를 이름이
확장 현황 신고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이렇게 외워요. 면세 사업자의 사업자 현황 신고. 면세 사업자의 사업자 현황 신고. 2월 10일까지가 정답이 됩니다. 제가 지금 문제에 대한 답을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2월 10일까지. 만약에 이게 2월 말까지였으면 우울했을 것 같습니다. 생일 이후니까. 생일 이전에 다 끝나야지. 맞죠? 내일 모레 생일. 네, 맞습니다. 그날 결석하는 사람 날라차기. 문자 한 통씩. 가산세. 지급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이거 몇 프로죠? 지급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죠? 1%. 가로 열고 3개월 이내 미제출을 하면 3개월 이내 제출하면 반액 할인이니까 0.5%. 그러니까 1%하고 0.5%가 정답이에요. 3개월 또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1개월과 1%와 0.5%고 지출 증명 미수치 가산세는 몇 프로죠? 2%. 간이 영수증 등을 수취하게 되면 3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2%. 그리고 우리 적어봤지만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라는 걸 작성해야 되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돼요.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영수증 수취 명세서. 그래서 지출 증명이 안 된다면 어떠한 증명이든 갖춰와야 한다. 과세표준 확정 신고.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데 이제 신고가 완납됐다라면 상관이 없어요. 완납되지 않은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납되지 않은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된다. 요게 이제 빨간색이에요. 요게 빨간색인 이유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해당 과세 기간에 과세 표준이 없거나 무실적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실적이 없는 경우죠. 결손금이 있는 경우, 흔히 말하는 말아먹었다 하더라도 신고는 하여야 한다.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신고액에 대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니까 안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라는 결손금이 있는지 몰라요. 맞죠? 결손금인지. 그래서 그냥 자기들이 검색해서 세금을 때려버릴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4가지 여러분들 한번 작성해봤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 시산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조정계산서. 이 조정계산서는 딱히 크게 어려운 게 없죠. 그냥 제가 보고 적으세요라고 했었던 그 조정계산서. 4가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봅니다. 신고를 안 한 것으로 보아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자, 과세표준 확정 신고 5월 1일부터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더라도 하여야 한다. 없거나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없거나. 확정신고 의무 면제. 지금 책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갖다 갈게요. 확정신고 의무 면제는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자, 사근 연기 입에 사가 지금 2개로 쪼개졌어요. 부부부사를 제가 이제 삼각형 사라 할게요. 부부부사를. 왜냐면 부부부 3개라고 생각해서 부부부. 그냥 사업소득자인데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소득자들. 방문 판매원. 보험 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이게 이제 야구르트 아줌마나 보험 모집인이나 또는 다단계 사업을 하시는 그런 사람들도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하는 사람,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 이 연과 이 연은 달라요. 공적연금. 얘는 사적연금. 자,
근, 연, 기, 이, 배. 맞죠? 다시. 사, 근, 연, 기, 이, 배. 요거는 외우지 말고 이쪽만 외우라고, 이쪽만. 자, 다시. 사, 이쪽은 그냥 한정 다 몰았어요. 사, 근, 연. 요 세 명의 특징이 뭐냐면 연말정산을 하는 애들. 얘네들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요. 사적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그러나 이 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분리과세가 되죠. 분퇴. 분퇴의 의미는 어떻게 의미를 줄 수가 있냐면 완납적 원천징수로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완납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퇴. 완납되었다. 자, 그러면 사근연, 얘 세 명은 뭐냐면 연말정산 하는 애들. 분퇴는 완납된 애들.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이야, 신기하네. 이건 뭐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성당에서만 이렇게 해요? 성모와 성신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러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은 사근년 분퇴. 사근년 분퇴. 이제 의미를 부여해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한 개만 있어도 무조건 연말정산을 해야 돼요. 확정신고를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런데 분리과세면 안 해도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얘네들은 하나씩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가로로 만나면 해야 되고, 세로로 만나면 안 해도 돼요. 자, 볼게요. 내가 이사가 있다. 확정신고 해야 한다. 이사가 있다. 확정신고 안 해도 된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내가 근이 있다. 안 해도 된다. 사적 연금 연이 있다. 해야 한다. 공적 연금 연금소득이 있다. 안 해도 된다. 이자소득이 있다. 해야 한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근데 이자소득이 1,000만 원이다. 안 해도 된다. 맞습니까? 자, 근데 내가 얘가 있다. 안 해도 된다. 얘가 있다. 안 해도 된다. 요렇게 두 개 같이 있다. 해야 한다. 알겠죠? 요렇게 두 개 같이 있다. 해야 한다. 요렇게 두 개 같이 있다. 해야 한다. 요렇게 있다. 안 해도 된다. 위아래로 만나면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사연이 있다. 해야 한다. 분연퇴에 있다. 안 해도 된다. 이해하죠? 자, 요렇게 보시고 내가 전 화면 다시 돌아올게요. 아까 전에 요게 분이고 얘가 퇴죠. 그러면 얘가 근사연, 그러니까 사근연 분퇴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사근연 분퇴.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만나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만나면 해야 돼요.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책. 지금 책 페이지에서 (292페이지) 1번 풀어보세요. 292페이지 1번 풀어봅니다. 292페이지 1번. 정답은 밑에 답 있죠. 1번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하고 퇴직 소득이 있다고 했고 요 두 개 있으면 안 해도 돼요. 2번에는 근로와 연말정산 되는 사업소득,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있으면 해야 되고 3번은 근하고 퇴죠. 요렇게 만나면 할 필요 없고 4번은 분이죠. 분리과세죠. 분리과세 일용 근로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고요. 이쪽은 외우실 필요가 없겠죠. 맞죠? 요거 외에 나머지니까. 이거를
표현상 나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분하고 사가 있으면 해야 돼요. 얘네들은 들어가면 무조건 해야 돼요. 사하고 사하고 있으면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걸 물었고, 확정신고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완전히 우리밖에 없네. 컴활도 수업이 끝나가지고 내일 개강이야. 와, 오늘 우리가 그냥 자유네. 나중에 여러분들 뭐 이강인실로 사라지고 이러는 거 아니야?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고, 사망을 하면 6개월간 슬퍼하는 기간을 줍니다. 6개월간. 6개월이 되는 그날까지 아니라 마지막 막날까지. 6개월이 되는 마지막 날까지. 출국은 언제까지? 전날까지. 출국하는 날 어디 있어요? 공항이 있죠. 공항에서 소득세 신고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전날 다 하고 오너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출국일 마이너스 1일이 신고 기한이고, 출국일까지가 거주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왠지 약간 안전 불감증, 우리는 그렇게 좀 긴장감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뉴스 보면 되게 긴장감 있죠. 중국에서 몇 명 지금 죽었죠? 1600명인가? 죽었죠. 그래서 사망 인원이 그만큼. 그 다음, 크루즈 배도 지금 못 내리고 막 구출 작전 일어나고 뭐. 그래서 어제 아내가 부산에 가구 파는 데를 뭐라고, 이케아가 됐다고 가자고 하는 거야, 어제. 야, 지금 코로나 이런 데 가면 안 돼. 이렇게 했어. 예? 어제가 첫날이에요? 아니죠. 어제 이야기야. 그래서 가려고 하다가 이제 인터넷 뒤져봤어. 가도 되는지. 이케아 때문에 고속도로 자체가 정체래요. 입구조차 들어가지 못한다고. 입구조차. 혹시 롯데아울렛 가보셨죠? 주차요금 안 받는 거 알고 있죠? 이제 주차요금 받는데. 물건 안 사면. 왜? 이케아 사람들이 다 그거 대고 가는 거라. 대박. 내가 코로나는 어디 간 거야?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오지 마라라는 글이야. 너무 사람이 많아서 줄 서고 뭐 정신없다고. 제가 예전에 광명 이케아 갔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 멋있는 거야. 중간에 화장실 가기도 어렵죠. 길이 얼마나 꼬여 있는지 화장실 가려면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힘들어. 순차적으로 움직여야 돼.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가자 했더니 못 갔어요. 안 갔어요. 그래서 결론은 안전 불감증이 아닐까? 코로나. 이거 마스크 쓰고 있는 혼자밖에 없어 지금. 왜 다 마스크 안 쓰셨네? 코 내리면 의미가 없대. 쓸데없는 이야기 갑자기 됐네요. 자, 분납 가겠습니다. 자, 분납은 일단 키워드는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보다 적으면 분납은 안 돼요. 무조건 1000만원을 일단 넘어야 돼요. 몇 개월이죠, 분납은? 2개월. 자, 이게 나중에 이제 뭐랑 헷갈리냐면, 아까 지급 명세에서 미제출 가산세가 1%였고, 몇 개월 이내 지급 명세서를 신고하면 0.5%라 그랬는데, 그거 3개월, 요거 2개월이나 헷갈려. 나중에 되면. 그래서 이렇게 외웁니다. 손가락으로. 분납. 몇 개월? 오케이. 부녀자. 몇 천만원? 3천만원. 부녀자. 3천만원. 근데 이렇게 외우는 게 되게 효율적이에요. 제가 강의를 매 하는에도 불구하고 잘 기억을 못해요. 잘 기억을 못하고. 이거, 지금, 미영 씨가 올해 나이가 몇이라고? 이 사자가 딱 뚫리는 순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애 낳는 순간부터라고 하긴 하던데,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저도 이제 그걸 느껴요. 가영 씨를 보고, 이름이 갑자기 뭐였더라? 막 이런 거. 그럴 수 있죠, 맞죠?
심각한 거 이야기해 줄게. 집에 번호 딱 누르는데 번호가 기억이 안 나. 아직 그런 거 못 느껴봤죠? 시험장 가도 주민등록번호 적으라는데 주민등록번호가 기억 안 나. 그래서 내 주민등록증 꺼내서 보고 하면 사람들이 의심해. 이 양반이 이거. 진짜 그런 적 있어요. 진짜로. 그런 경험 안 해봤는가? 그래서 이런 뭔가의 수단을 쓰고 방법을 써야 돼요. 뿐나. 이런 방법을 찾습니다. 저도. 뿐나. 머릿속에 하염없이 집어넣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녀자. 몇 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기억했는데 나중에도 300만 원. 이건 좀 심각한 거야. 3천만 원. 몇 천만 원이다. 이런 건 알고 있어야지. 자,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지금 책에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금액의 50% 이하. 말로 들어서는 모르겠다. 그래서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750만 원, 이게 규정이에요, 이게. 처음에 내는 돈이 두 번째 내는 돈보다 같거나 많아야 된다. 이게 규정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1,000만 원이 넘어야 된다. 자, 750만 원이니까 처음에 얼마 내야 돼요? 750, 두 번째는 0. 분납이 불가능하다. 1,200만 원이면 처음에 내는 돈은 무조건 1,000만 원 넘어야 돼요. 1,000만 원, 그 다음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1,700만 원이면 1,000만 원, 700만 원. 2,200만 원 세 가지 깔아놨어요. 1,100, 1,100, 뭐 이런 거 되어 있고, 1,200, 1,000, 이래도 되고. 일단 규정은 이렇게만 규정이 따라가면 돼요. 처음에 내는 돈이 분납 기준이 50% 이하 금액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처음에 내는 돈이 두 번째 내는 돈보다 많거나 같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많거나 같아야 한다. 마지막 2,200만 원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 내는 돈이 두 번째 내는 돈보다 적잖아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시험에 정작 나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시험은 몇 개월, 2개월, 최소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1,000만 원이 넘어간다. 중간이랍 1.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11월 30일에 중간예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예납을 하는 대상자잖아요. 근로자는 안 해요. 사업소득자는 해요. 중간예납 하는데 11월 1일날 문자입니다. 뻐러럭 그러죠. 당신에게 국세청에서 무엇인가가 고지가 되었으니 확인하시고 처리하시오. 처음에 그 문자 받았을 때 마음이 심쿵했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가 걸렸을까? 이제까지 정직하게 신고 다 했는데 와, 나 미치겠네. 이게 약간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카메라 딱지 걸리고 날라올랐을 때 혹시 걸려보셨어요? 카메라 딱지에? 와, 그 하루는 그냥 다 짜증납니다. 그냥 사진기가 지나가는데 번쩍거렸어. 그날 또 좀 기분이 찝찝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잊혀졌다 싶으면 날라와. 속도 위반. 어제는 또 속도 위반이 좀 갑자기 유튜브를 봤더니 속도 위반이 몇 킬로 넘으면 찍혀요? 이제 뭐 속설이 많아요. 나는 이제까지 20%로 알고 있었어요. 20%. 그래서 내가 20%까지는 뭐 괜찮지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카메라 찍혔던 교통 범칙금을 400장 모아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모든 400장을 모아서 통계를 내봤더니 11km부터 찍혀요. 그러니까 10km까지는 안 찍히고 11km 되면 찍혀요. 20% 아니야. 그러니까 100km 구간에 120까지 괜찮다 생각하고 있었거든. 나는 이제까지. 그래서 아예 내가 그 차량을 110이 딱 맞춰놓고 달렸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뭐 알아서 뭐 삐삐삐삐 거려도 마음 편하게 지나가서 그냥 뭐 100시까지는 괜찮지 뭐 좀 더 올릴 때도 있고 막 그런데 하여튼 삐삐삐 걸리면 그렇게 막 옛날에는 100 삐삐삐 걸리면 100 무조건 이하로 떨어뜨렸는데 그거 알고 나서 아는데 아니더라고. 11km. 아 조심하세요. 11km. 범칙금 한번 걸리면 그래 아까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진짜 아까운 것 중에 하나가 가다가 하수구에 돈 빠졌어. 100원짜리 빠졌을 때 너무 찝찝해. 뭐 그런 것들 있죠. 찝찝함. 라면을 이렇게 끓이는데 부스러기를 그냥 버리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 범칙금 아깝습니다. 그거 한 5만원, 3만원, 5만원, 8만원인가? 나는 평생 범칙금 한 2번밖에 안 냈어요. 내 기억상으로도. 근데 범칙금 속도 위반 2번에 그거 한 번, 주차 위반 한 번. 아, 진짜 아깝더라고. 한 카메라가 벌어들이는 돈이 1억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몇 천만 원 하여튼 벌어들인다는데. 한 카메라가. 범칙금 많이 걸리나 봐요. 그래서 중간이나, 너무 멀리 갔어. 중간이라는 말은 1년의 중간이니까 6월 말까지죠. 6월 말까지. 그걸 몇 개월 후에 신고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11월 말까지 내는 거니까 몇 개월의 시간을 주는 거죠? 5개월 주는 거죠, 5개월. 자, 그러면 확정신고는 1월부터 12월까지가 확정신고죠. 신고 기간이 언제까지인데? 5월달이잖아. 그럼 몇 개월 시간 더 주는 거예요? 그것도 5개월. 그럼 가만 생각해보면 소득세 중간연납은 5개월 후인 11월 말까지고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도 1월부터 12월까지 끝나고 나서 5개월 후인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는 되게 간단해요. 몇 개월 시간 준다고? 5개월. 아까 상속세는 몇 개월 준다고 그랬어요? 슬퍼할 수 있는 기간을 몇 개월 준다고 그랬어? 6개월 준다고 하고. 5개월은 2 더하기 3이죠.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외우는데 한번 볼게요. 어쨌든 11월 말까지 중간 연납을 해야 되고, 중간 연납이라는 것은 중간 연납 기준액의 반을 그냥 고지받습니다. 고지라는 말은 신고 납부 기간이 아니라 고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얼마 내시오라고 고지를 받는다고.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 안 받습니다. 30만원 넘는다는 말은 그 전에 세금이 60만원이 넘었다는 거죠. 60만원이 넘어야 나누기 2하면 30만원이 넘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간연납 기준액이 무엇이냐는 시험에 안 나오고 중간연납 기준액의 2분의 1. 근데 여러분들 지금 벌써 중간연납 기준액 계산은 안 했구나, 안 해봤구나. 그래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지받고 통상 1일날 문자 옵니다. 11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자, 언제까지 중간연납한다? 11월 말까지. 1일부터 15일까지 중간연납을 뭐하고? 고지하고가 됩니다. 선생님, 중간연납 하고 되면 안 되는 거죠? 선택이에요? 신고? 중간연납 하라고 문자 와도 해도 돼요? 중간연납 하라고 문자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납부하라고. 납부하는 거 선택이에요? 아니요. 납부 안 하면 가산세 붙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모두 다 중간연납 납부 안 하겠지. 아닙니다. 국가가 이게 수시 부과랑 비슷한 느낌도 들어요. 중간연납이 1,000만 원 넘는 사람도 막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때 막 돈 빌려가지고 막 납부합니다. 납부 안 하면 안 되죠. 중간연납 기준액이란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 빼기 요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통상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이 색깔을 연하게 한 이유는 좀 해당 사항이 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년도 중간연납에 그 다음 확정신고 때 냈던 돈에 더하기 가산세 포함한 게 중간연납 기준액이에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안 나와요. CX. 중간연납 기준액이 무엇인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책에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지하려면 전에 냈던 돈의 2분의 1을 고지하는 건데, 전에 냈던 돈, 즉 중간연납 기준액이 없으면 신고 납부해야 돼요. 이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첫 번째,
중간 예약 기준액이 없는 자. 그 이유는 전년도에 신고 안 했다든지 가라로 신고해가지고 현재 법적 문제가 돼 있다든지 뭐 등등에 의해서 중간 예약 기준액이 없으면 일단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규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전년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중간 예약 기준액이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 예약 추계액. 자, 추계액이라는 것은 내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내가 전년도 실적의 30%밖에 안 되는 거야. 즉 올해 매출이 거의 없었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고요? 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 빨간색 되어 있나요? 칸막이 안 돼 있죠? 30% 요거 기억하세요. 30% 중간 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신고 납부 선택 안 하면 돼요. 그냥 전년도 기준액의 100%에 나누기 이렇게 내면 돼요. 근데 나는 이거 내기 싫어. 나는 신고 납부해서 세금을 적게 낼 거야. 하시는 분은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질문이 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중간예납 기준액이 30% 미달 안 하는데도 나는 신고 납부를 선택한 거야. 왜냐면 공부하고 싶었어. 나도 한번 신고 납부 한번 하고 싶어. 그래서 심심하니까 오늘 내가 신고 납부를 선택했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에 제외되는 사람은 일단 이 친구는 외워주셔야 돼요. 별표. 신규 사업자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습니다. 휴폐업자도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소득만 있는 자, 뭐를 사람들을 하지 않습니다. 제 밑에 거 별표. 자, 아까 전에 소액 부징수 배우셨죠?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중간 예납과 확정 신고. 법인세는 2, 3, 소득세는 5. 뭐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법인의 중간 예납은 2개월 줍니다. 그럼 언제까지가 신고 납부일까? 1월부터 6월까지 중에서 2개월 후에 8월 말이 되겠죠. 자, 소득 법인세의 확정 신고 기간은 3개월을 줘요. 1월부터 12월까지를 3개월 줘요. 그러면 3월 말까지가 법인세 확정 신고 기간이 돼요. 일단 우리 시험은 소득세니까 소득세는 몇 개월 준다? 5, 1월부터 2월까지를 5개월 주니까 11월 말. 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은 5월 31일. 이게 중간 예납과 확정 신고 기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2 더하기 3은 5. 사업자 현황 신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2월 10일. 저거 시험에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 2월 말일이랑 헷갈려요. 내가 해보니까 저도 헷갈리더라고. 저는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시험 칠 때 틀리지 않죠. 제가 매년 해왔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때는 구원장 생일 전이었지. 구원장 생일이 더 어렵죠. 제 생일을 수업시하고 너무 많이 떠들어가고 이제 알 것 같은데. 재미없군요. 저번에 또 나랑 또 생일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만 아니지. 내 또 달력에 보면 내 생일날 우수 돼 있어요. 나는 최우수, 우수할 때 그 우수인 줄 알았어. 비가 많이 오는 날. 오늘 눈 내린 거 봤어요? 다른 세계에 살았나? 서울에는 이제 어제인가 막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눈발 내리더라고. 사업장 소지지 관한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뚜뚜뚜뚜뚜 마지막에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한 사업장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마지막 말에 의미를 좀 부여 한번 해볼게요. 부가세시 신고를 한 사람들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부가세 신고를 한 사람. 저는 지금 무슨 사업자예요? 면세사업자니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네요. 저는 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고 싶은데 할 기회를 안 줘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부가세 신고를 그냥 도와주는 게 끝나는 거야.
그럼 잘 생각 한번 해보면 사업장 현황 신고는 면세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면세 사업자도 세금 계산서를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가세 신고를 안 하니까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거야. 면세 사업자로 흘러 들어간 세금 계산서가 국세청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현황 신고는 사실상 나중에 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되고, 두 번째 면세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랑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정과 경정. 실지조사 결정. 원래는 이제 실제로 와가지고 조사하는 게 원칙인데, 추계조사 결정,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뭐냐면, 경비율 또는 동업권자형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예외로 가시겠죠. 실제 조사를 하려고 하면, 시간과 노력과 인건비가 들죠, 맞죠? 그래서 추계조사를 해버립니다. 옆에 보니까 그 업종은 40% 소득률이 있던데 너희도 40% 세금 때려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 내용에 보면 엊그제도 뭐 그런 이야기 좀 들은 것 같은데, 모텔이잖아, 모텔. 이게 어떤 사람이 이제 모텔, 아까 전에 나도 그 이야기 듣고 공감이 좀 가던데, 모텔에서 매출을 누락한 거야. 모텔이 현금 장사, 요즘에는 또 안 그러던데 예전에는 현금 장사의 주 근원지였어요, 모텔이. 그런데 이제 현금으로 받으니까 매출 신고를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수도 계량기 보고 때려버린대. 모텔에 온 사람들이 무조건 물을 쓸 거 아니야. 거기 뭐 설마 모텔에 목욕 금지 이렇게 적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물을 많이 썼는데 매출이 이거야? 이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사업장 현황 신고할 때 나도 이걸 알고 있는데 뭘 적어야 되냐면 테이블 수 이런 게 적어야 돼요. 테이블 수가 많은데 매출이 이거야? 이건 거짓말이야. 물론 그럴 수 있지. 맞죠? 테이블이 많은데 한 테이블당 한 명씩 앉으면 망하는 거예요. 한 테이블에 4명씩 앉아줘야지. 이해가죠? 그런 것처럼 추계조사라는 게 여러 가지를 빗대서 보는 거예요. 면적이 얼마큼 있는지, 물세가 얼마나 나갔는지, 뭐가 얼마나 나갔는지 다 파악을 하는 거지. 이해하셨죠? 매입은 이만큼 잡고 매출은 이만큼 잡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동업권자형이라는 말은 뭐냐면 시험에 안 나요. 동업권자는 이제 비슷한 업종을 동업권자라고 보시면 돼요. 동업자권형이라는, 동업자권형. 소규모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는 우리 부가세법에 의하면 간이가세가 이 소규모 사업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느낌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간이가세자. 소규모 사업자. 부가세법에서는 이제 얼마 이하의 매출을 간이가세자라고 하죠? 4,800만 원 이하인 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소득세법에서는 간이가세라는 말을 쓰지 않고 소규모 사업자라고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잖아요. 원래 무기장 가산세가 4,800만 원 기준이죠. 맞죠? 우리 알고 있죠? 무기장 4,800만 원 기준.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도 중간연합에 관련된 거 상관이 없습니다.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4,800만 원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신규 사업자도 소규모 사업자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약간 연결했잖아요. 신규 사업자도 중간연합을 무기장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그냥 소규모 사업자로 본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똑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직전과세기간에 4,800만 원에 미달한 자, 이게 부가세법상 간이가세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이 사람들은 4,800만 원이 넘더라도 무기장 가산세를 내기지 않아요. 이게 부부부 사업자, 부부부 사업자. 부가 뭐죠? 배달원, 보험, 방문, 판매. 자, 가산세. 지급 명세서는 아까 이야기했어요. 1%, 3개월 이내에는 0.5%. 지출증명 미수시 가산세는 2%. 영수증 미수시 가산세는 1%.
출제된 문제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프린트엔 답이 있으니까 요걸 보고 한번 해보세요. 분납, 중간 연합에 대한 분납은 1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한번 볼까요? 원래 중간 연합은 언제까지예요? 중간 연합 기간이 11월 말까지란 말이야. 분납, 손가락으로 분납. 그러면 몇 개월 시간 더 주는 거야? 2달 더 주잖아. 그럼 11월 말까지를 한 달 후는 12월 말까지고 2달 후는 1월 말까지. 중간 연합도 분납이 돼요. 그러니까 1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맞다 틀리다? 아, 맞습니다. 중간 연합의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다? 납부 기한은 11월 말까지죠. 정답은 2번. 30만 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맞죠? 2천만 원 넘을 때는 그 세액의 50%보다 적은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정답은 4번. 자, 다음 문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몇 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몇 개월? 2개월. 소득세 중간이나 의무자로 오른 것은 아니다. 중간이라면 사업소득자들만. 사업소득자 찾아보세요. 신규 사업자는 중간이라면 아까 안 해도 된다 그랬고, 맞죠? 응. 정답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정답 2번이죠. 맞죠? 3번은 이제 수시로 부과를 하면 중간이라고 하지 않아요. 원천 징수를 한다든지 하면. 그러니까 부부부 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중간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수시로 중간에 원천 징수를 당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맞죠? 똑같은 느낌이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신고했을 경우 부담할 수 있는 가산세가 아닌 것은 정답은 무기장 가산세. 기장 안 했으면 소득세 신고 무기장 가산세 20% 내죠. 또 여기서 그 과세표준 지금 5월 달에 신고할 때랑 상관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5월 달하고 상관이 없는 거. 2번이죠. 사업자 현황 신고는 언제까지로 했어요? 2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확정 신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증빙서류 불빙 만원 초과가 되었어. 만원 초과가 돼가지고 증빙불비 가산세를 내야 돼. 정답은 간이 영수증이죠. 간이 영수증 외에는 다 적격 증빙으로. sorry. 답이 없는 거네. 답이 없는 이유는 만원 넘어가면 4번의 간이 영수증은 인정 자체가 안 돼요. 접대비 많은. 접대비 외라면 정답은 4번이 맞아요. 접대비는 간이 영수증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가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랑 가산세랑 다르죠. 인정해야 가산세죠. 맞지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거주자 개인에게 2017년 6월 24일 출국한답니다. 코로나.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돼? 언제? 전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소득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